새가 날아든다의 홈페이지는 www.birdfly.co.kr birdfly.co.kr 많은 분들의 가입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험 들고 계세요? 마이보험 체크해서 무료로 진단받아보세요. 내가 들고 있는 보험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1800-7917 친구 또는 인척. 원래 보험은 친구나 혹은 인척에게 드는 경우가 많은 이 사람들이 바로 친구이자 인척이다.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중고차 이야기 동시통역 버전.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Honey, let's buy a car. We can't go on a decent vacation without a car.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We don't have that kind of money. And how can we trust any used car dealers?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Let's go and check out the guys who advertise on Sena. 중고차 이야기. 중고차 이야기? Used car story.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 200% quality guaranteed with no false advertisement. 네이버에서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blog.naver.com/syjeong 12 1666에 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337 통합요금제. 안심 옵션으로 3G 데이터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고 SK 간 막내 무제한 통화도 가능합니다. 망외는 80분, 문자는 당연히 무제한이고 여기에 삼성 갤럭시 J5 휴대폰을 드립니다. 월 33,770원. 부가세 할부이자 모두 포함. 팟캐스트를 데이터 걱정 없이 맘 놓고 들으세요. 팟캐스트를 듣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 SK 알뜰 요금제 회사인 스마텔과 만세폰이 팟캐스트 애청자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만세폰.kr. 전화 문의는 010-2192-1004 천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런 주제 하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호준의 파파이스 보셨습니까? 네. 봤죠. 5천만이 다 볼 때까지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인즉 세월호가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증명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내용만 놓고 보면은 소름이 확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항적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잡아냈는고 하니 그 당일날에 무선 교신한 거를 보면 그 바로 앞을 지나가고 있었던 배가 둘라 에이스호 선장님이 그러니까 그 해경이랑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중간에 아니다고 내가 제대로 된 좌표를 불러준다고 이게 다른 좌표를 불러줬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한 경로를 다시 보정을 해서 다시 찍어 보았더니 아니나 달러 오매 끔찍하여라. 그것이 그 해저 지형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물 밑에 일종의 산맥 같은 게 또 있는 거잖아요. 산봉우리가 있는 거잖아. 그거랑 어쩌면 그렇게 봉우리로 이동을 했다는 거야. 항적이. 그런데다가 급변침이 일어난 곳들이 사실은 그 꼭대기. 그러니까 해저 지형의 꼭대기 부문에서 거기서 급변침이 일어났다는 건데 결국 그것은 어떤 닻을 내려서 그러한 변침이 일어나게끔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종이뭉태기를 갖고 나오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종이뭉태기가 무엇이냐라는 게 해저 지형 어느 고도 얼마만큼 내렸을 때 뭐가 있다. 이거를 에코로 이제 알아맞히는 그건데 그 기계를 가동해서 그거를 종이로 출력한 거를 갖고 나온 거다. 그리고 그 닻이 양쪽 다 지금 배에서는 잘려서 없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이야기 핵심은 지금 지민님이 거의 다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해심을 측정하는 그 에코 사운드라고 하는 기계를
작동을 시켜서 배 밑에 뭐가 있나 적당하게 닷을 걸어서 그 닷이 딱 걸리는 지점에서 몇 번 걸렸어요. 급변침하는 3번 정도 걸렸죠. 걸리다가 나중에 제대로 걸린 곳에서 바로 배가 쓰러져 버린 거죠. 그렇죠.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좌측 우리가 세월호를 봤을 때 우측 것 다시 정면으로 봤을 때 우측 것 다시 걸렸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로. 이것은 이제 병풍도를 좌측으로 보고 그게 걸려버리니까 그쪽으로 쓰러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것은 고의 침몰 우리가 의혹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인데 고의 침몰이라는 어떤 강력한 증거를 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이상하게 병풍도 가 위에 솟았을 때 병풍도고 그 병풍도의 언저리가 물 밑에 있는 건데 고점 부위를 배가 일부러 거기를 훑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왜 그랬을까? 그 부위에서 계속 닻을 내리는 시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에코로 그 높이를 깊이를 계속 재면서 닻을 내려서 닻이 걸렸을 때 거기서 회전 넘어가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근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의문 하나씩 풀어봅시다. 항적을 조작 또는 삭제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다시 걸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서 기역자, L자형으로 이렇게 확 꺾일 때 거기를 처음에 삭제해서 준 그렇죠. 그 세력이 누굴까가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정확하잖아요. 주체가. 해경 아니요, 해경. 해경하고 해군. 아니지. 두개 다. 해군은 위치는 바꿨지만 항적도 자체는 그대로 제공을 한 거야.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고. 그게 진성준 의원의 실에서 받았다는 그건가요? 원래 세월호 그 위치 추적, 그게 GPS에 연관돼 있는 그건 리본형으로 세월호가 동력을 잃고 역으로 치솟아 올라간 모형을 보여주는 궤적에는 그런 급변침을 보여주는 구간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이걸 제출 요구를 받을 줄 알고 그걸 완벽하게 누락을 조작을 시켰다. 해놓고 있었던 거지, 그 부분을.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의 뜻밖의 군에도 레이더가 있지 않나 하는 내용을 제출했을 때는 군대는 그거 자체까지 바꿔줄 만한 시간적인 여력이 그 부분을 보정해줄 만한 시간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그대로 낸 거예요. 근데 그 군이 내놓은 데이터 상으로서는 배 위에,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보여줄 수 없는 이상한 위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군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를 내놨다라고 일측을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엔가 그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거야. 처음에 있는 궤적이 이상하다. 왜 역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다. 왜 여기가 데이터가 빈지 모르겠다는 작은 의문에서 시작해서 군이 제공한 거하고 왜 이렇게 거리상으로 시간상으로 차이가 나느냐는 게 두 번째였고 결정적인 게 좌초된 위치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남방에 섬 쪽에 가깝게 위치돼 있었다는 세 가지의 개연성들이 차근차근 밝혀지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다시 사고 당시에 있다 없다 했다라는 부분이 생기면서 다시 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맹점까지 나왔을 때 군이 제공한 이상한 변침점을 지용도랑 갖다 대보니 지금 말한 모든 부분의 의문이 한꺼번에 다 풀려버리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우리 언론이나 국가나 어느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공적인 반론 내지는 언급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해군과 해경이 제출한 진도 해양청이 제출한 건 다 원래 해경이 제출한 거하고 200m 차이밖에 없이 똑같이 간단 말이야. 근데 실제 배의 항로는 실제로 둘라 에이스호가 밝힌 거하고는 400m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아. 해경하고 해군은 똑같이 둘이 조작을 했다고. 둘 다 조작을 했는데 200m 차이밖에 안 나 두 개가. 해경에서 한 거는 급변침 지점에 대한 데이터를 지운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경로는 틀리다고. 아니 다시 똑같은 말해. 경로야. 아니, 똑같은 경로는 경로인데. 아니 경로가 실제 해저를 따라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해군도 실제적으로 원래 제대로 된 위치 있는 것보다는 옮겼어. 그렇지. 옮겼지만 한꺼번에 다 똑같이 옮겼기 때문에 진행 경로는 똑같이 흘러내려오는 시간과 경로 곡선은 똑같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면 해군의 데이터 레이더 데이터에는 배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운행 표시가 있단 말이야. 막 배가 덜컹덜컹 했다가 뒤로 당겨졌다가 앞으로 밀려왔다가 이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배가 갈 수 있는 행적이 아니라서 아니다라고 믿어졌는데 사실은 그게
맞는 거야. 맞는 거였다는 얘기지. 네. 배가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지. 근데 닻을 내리고 그 바람에 회전이 틀어지면서 바닥에 그런 게 긁히면서 네. 배가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제대로 걸리고 난 후에는 배가 뒤집어져서 전복이 되는 상황이 여실하게 다 데이터들로 증명이 돼버린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세 개의 레이더가 있어요. 좌표가. 그러니까 첫 번째 해군께 있고 그다음에 해경께 있고 그다음에 둘라 에이스호에 세 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중에 둘라 에이스호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찍은 좌표가 있는 거고 해군과 해경은 수신 내용으로 좌표를 찍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경과 해군은 34도 10분 24초, 동경 123도 57분 29초란 말이에요. 이것과 해군과 해경의 차이는 결국은 준 데이터에 의하면 150에서 200m밖에 차이 안 나게 똑같이 돼 있고 아까 찌라시님 얘기한 대로 중간에 급변침한 부분을 삭제돼 있고 해군 거는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두 개를 합쳐서 룰라 에이스호의 행적과 보정을 한 거야. 보정을 해 보니까 400m를 병풍도 쪽으로 가져와 보니까 정확히 세 개가 일치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찌라시님이 얘기했던 중간에 D자 부분 삭제된 거 해경 거 이게 정확히 나와 있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해군과 해경 모두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해군과 모두가 조작했다는 겁니다. 가라를 부른 거예요. 네. 가라로 불러서 이걸 수신을 하고 있던 둘라 에이스호 선장이 그거 아니야 지금 잘못 찍고 있잖아 해서 불러준 거니까 이건 완벽하게 눈으로 보고 좌표를 찍은 거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시점에서요 답이 뻔하긴 하지만 다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그렇죠.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최소한 그러면 이 범행에 있어갖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은 말도 안 되는 상태에서 닷을 내리게 한 사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사실 닻을 내린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 거죠. 내린 사람이 네. 누군가 있을 거 아니냐고. 항해사겠지. 그리고 잘못된 그 항적 같은 거를 불러준 사람. 증언했던 선원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이 그냥 지시만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교육까지 받았겠죠. 네. 정확히. 그리고 잘못된 좌표를 전달해준 해경 또는 해군의 관계자들 그렇지.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봐야겠죠. 장애인 한번 봅시다. 짚어보자고 네. 그거를. 해군의 총수장은 누구냐고. 해군 참모총장이지. 해군 참모총장. 그 다음에 누구냐고. 합참의장. 그 다음에 누구예요? 국방부.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다음 대통령. 대통령이 통수권자가 대통령입니다. 해경은 군인입니다. 해경은 누구한테 있죠? 해경청장한테 있죠. 해경총장. 그다음 누구한테 있어요? 해수부 장관한테 있죠. 네. 그다음 누구한테 있죠? 대통령이 대통령. 있죠. 잘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검찰은 누구한테 아 있죠? 이거 조사를 이제 했을 적에 네. 검찰. 검찰총장 있고 그다음에 바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죠. 제가 왜 이 일을 하나씩 물어봤냐면요. 이 세월호를 막고자 하는 세력들의 모두 컨트롤 타운 누구죠? 대통령이죠. 그 연결점이 국정원 이상을 정확히 맞습니다. 넘어선 거예요. 이 정도 네, 되면. 넘어버린 거죠. 국정원이 개입이 돼 있다고 우리가 지금 의혹이 있고 화장실까지 국정원이 했죠. 국정원은 어쨌든 대통령 직속 산하입니다. 기관이. 그러면 지금 세월호를 음해하고 방해하고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고 그다음에 해군 거를 군입니다. 군.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경찰은 중간에 개입할 수 있다고 쳐요. 해경은. 근데 군인은 이거는 엄청난 큰 범죄거든요. 군인의 레이더 자료입니다. 그것도. VTS가 아니에요. 레이더 자료입니다. 레이더 자료. 이거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 레이더 자료를 조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까지 청문회에서까지 온갖 것을 방해하는 세력의 총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제일 논쟁이 터졌던 컨트롤 타워냐 누구냐가 있었고 박근혜 씨가 컨트롤 타워 아니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이제 밝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원래 지금 재난관리법에 컨트롤 타워로 돼 있었는데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아니다고 빠져나가고 나중에 안전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컨트롤 타워를 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해군, 네. 해경, 검찰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꼭지점은 청와대일 수밖에 네, 없는 청와대입니다. 거고 그거보다 조금 아래의 어떤 지점을 생각하면 이 3자를 다 아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대통령이 예, 예. 아닌 그 어떤 장관도 사람도 뭐 못합니다. 국무총리가 됐든 뭐 절대 누가 됐든 못합니다. 예. 검찰, 해군, 해경을 3자를 아우를 수는 없다고 사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경찰권은 침해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다음에 국정원도 보이지 않는 뭐 영토라인 그러니까 내부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고 국가 권력에 통제되지 않는 세력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게 CIA든 누구든 어쨌든 쳤다고 쳐요. 그런데 군은 다릅니다. 군은 있잖아요. 군은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군은 바로 통수권자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군은 그래서 제가
이 전체를 아울 수 있는 건 반드시 청와대다. 전 단호하게 제가 구속돼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예. 국정원이 군함을 돌려보내는 건 사실상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왜 절차를 물어봤냐면 이 정도 하려면 합참의장까지 다 알아야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휘권 라인이 이 지휘 라인에 목숨까지 걸어요. 좋아요. 닻을 내려서 최대한 빠른 속력으로 가다가 뭔가 덜커덕거리면서 전복되게 만든 것까지 우리가 인정하고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런 얘기 해줘야 될 것 같아. 왜 세월호를 일부러 전복시켰느냐인데 지금 이 답이 나왔다 그러면요. 청와대가 노릴 수 있는 것, 국정원이 얻을 수 있는 것, 이걸 중심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는 사실상 국정원이 주인이었을 것이라는 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국정원에서는 여러 가지 쉴드를 쳤습니다만 그 쉴드는 사실상 거짓말이었던 걸로 드러났거든요.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의 전시 체제에 대비해서 여기서 남쪽으로 가는 제주도로 가는 배도 아니고 배가 지들 말처럼 그렇다 그러면 인천에서 북쪽으로 가는 배 있죠. 연평도나 백령도 가는 배. 그런 배들도 그런 게 없는데 유독 제주도 가는 배만 국정원이 지시를 받았다. 이건 거짓말이었던 거고 그거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왜 세월호를 고의 침몰시켰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서로가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이것을 답이 안 나오는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딱 하나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면은 그 얽혀 있는 것들이 교맥에 맞아 떨어지면서 야 이것을 우리가 실행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뭐지라고 계산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보험 사기설이 있고 산케이 신문과 어쨌든 7시간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정선거 덮기설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까 지미님이 얘기했던 아덴만의 제2의 영웅설. 예. 요거 위에 있나요? 영웅설. 요걸 이제 5번째 영웅설이라고 한다면 구조쇼? 그러니까 그게 구조쇼. 아덴만의 제2의 영웅설. 예. 그거 그러니까 5개란 말 다 끄집어 놔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게 이슈였냐. 시대가 4월 이전에 13년 말부터 4월 이전에 복잡한 사회를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이 뭐였냐. 그러니까 4대 강하고 자원의 그 비리, 그다음에 방산 비리, 부정선거 이게 4개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4개가 나오고 이 4개가 과연 그러면 300명을 죽일 만큼의 기획적으로 저는 기획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적으로 300명을 죽여서까지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겠네요. 여기에 또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300명을 죽이려고는 안 했겠죠. 그게 아니라 구조쇼를 하려고 했겠지. 그러니까 죽이진 않고 그 계획은 구조를 하는 게 계획이었어요. 구조를 함으로써 부정선거로 인한 나쁜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잠재우고 국정에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정통성이 취약한 그런 상태에서 영웅설을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삑사리가 나면서 300명이 죽게 된 거지. 300명을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제가 왜 물음표를 던졌냐면 이거 이제 찌라시님이 좀 잘할 것 같은데 들어보세요. 그게 이제 영웅설 얘기인데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영웅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어. 인천서부터. 찌라시님 그죠? 영웅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배가 빨리 침몰이 됐어. 그러면 그 근처에 군함이 있었죠. 그럼 갖다 들이댔어야 돼요. 박근혜가 올 때까지. 그다음에 군함 위에 올라가서 진두지휘하는 걸 모습을 충분하게 보여줄 수 있었고 15도 정도 있을 때 군함이 와서 들이대버리면 침몰은 안 되거든요. 그 공기 때문에. 그럼 그 상태에서 올라가서 그 군함으로 아이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모습 잡고 막 끌어안고 이러면 완벽한 영웅이 되거든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찌라시님. 이게 물음표를 못 주는 거예요. 저한테. 바꿔놓고 생각을 하자고 하면 어떠한 구조 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전국의 모든 공중파와 지역 언론들까지 포함해서 똑같은 내용의 전원구조. 오보가 나갔죠. 이게 말씀하신 구조수소를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느 방송사 하나의 오보에서 그쳤다 내지는 오보를 옮겨가면서 그쳤다고 하면 이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내용대로 해서 똑같은 내용의 보도자료가 나가기 힘들어요. 그렇지. 근데 심지어는 그날 조간에는 이제 시간에서 못 나가니까 석간까지 나간 것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윤전기가 너무 일찍 돌아서 그랬다 치더라고. 이게 신문사는 그 다음날 조간까지 전원구조 오보를 실었어요. 이거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구조를 위해 동원됐던 모든 선박과 함정과 헬기와
인원에 대한 내용들이 드러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엄청난 숫자들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배와 비행기와 구조 장비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 근처에 당시 활약을 하고 있던 한일 군사 관련된 출동된 그쪽의 그 훈련 선박부터 시작해서 우리 군과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선박을 통해서 이걸 구조했다라는 식의 어떤 위아더 월드 화합 모드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기획돼 있었다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유로 뭐냐면 사고가 나자마자 해경에 오는 청와대에 보고된 해경과의 통화 내역을 보면 VIP를 위해서 비디오 자료가 필요하다. 영상이 꼭 있어야 된다. 영상에 대한 거 준비돼 있느냐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가 기울어가지고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원들은 카톡으로 누구한테 연락을 했다 그랬어요? 청와대. 청와대에 카톡을 전송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번 사건과 연계된 가장 강력한 기획자가 청와대일 가능성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이 안 나왔는데 그 영웅설에 뒷받침을 하려면 충분하게 살릴 수 있는 근거리에 함정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그 함정을 한두 대를 들이대서 침몰 시간을 연장시켜서 대통령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는 물음표를 주지 못한다고 영웅설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할 수 있었고 또 두 번째로 그 영웅짓을 하려고 했으면 해경이 걸어서 저기로 데리고 가버리면 돼요. 병풍도 쪽으로. 그렇게 충분하게 시간이 있었다니까. 근데 안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답을 못 주는 거라고 영웅설에 대해서. 그럼 뭐?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답을 못 찾았다는 신비님 거니까. 지금 네. 그 뭔가 좀 도식상에 그림만 그려놓은 약간 공식 같은 거고 예. 배 같은 경우는요. 예. 배라는 게 육지에서의 KTX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죠. 계획되어 있는 어떤 일정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돼 버리면 얘가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게 되면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너 왜 거기 있었어?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배가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해경 1, 2, 3장이 엄청 작지 않습니까? 세월호에 비하면 거의 손바닥만한 수준이야. 그 배로 견인이 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영웅설로 자꾸 치우칠까 봐 그런 거예요. 또 물어볼게요. 근데 그러면 1시간 30분도 늦었어요. 제라신 늦었죠? 늦어서 배가 뒤집어졌어.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공이 뭐라 해서 산소 집어넣으라고 했죠. 그럼 산소 집어넣어서 대통령이 그 앞에 서서 5명만 끌고 나와서 그 5명이 예를 들면 하루 반 만에 살려서 나왔다. 이것도 영웅될 수 있거든요. 충분한 시나리오는 그것도 예를 말이 안 들면. 돼요. 왜냐면은 아니 영웅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배 그 큰 배 있잖아요. 거기에 산소를 어떻게 얼마나 집어넣습니까? 수압이라는 게 있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다가 구멍 뚫어서 산소를 넣을 건데. 그래서 또 알아봤더니 아니 지금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주변에 해경의 심층함이라고 하나요? 그게 있었다고 합니다. 잠수함을 구조하는 심층인데 이거는 다이빙 벨은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겠지.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냥 잠수함에서 나가서 데리고 캡 씌워서 데리고 잠수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충분하게 영웅설을 만들려고 했다면 그 짓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점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네들이 이미 오보를 나간 바와 같이 이거는 완벽한 전원 구조를 원했던 거야. 학생들이 전혀 다치지 않는 전원 구조를 원했고 그걸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기를 시킨 거야. 구명정까지 다 입혀놓고. 문제는 거기에 우리가 구조소를 한다고 치면 박근혜라는 사람이 현장에서 같이 찍어주는 앵글을 원했던 거야. 청와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가 어떻게든 그 배의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듯한 시츄에이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헬기가 접안할 수 있거나 그 정도가 될 수 있는 사이즈의 배가 근처에 왔을 때 구조작전이 시작돼야 그 모양이 살아나는 거거든. 그렇지. 근데요. 저도 이제 그 생각을 전에 있었다니까 함정이. 저도 그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냥 구조 쇼를 이제 하려고 그 근처에도 암암리에 가 있고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려고 그렇게 하고 뭐 만반의 태세를 다 갖춰서
오보가 나가는 그 시나리오까지가 다 짜져 있었던 건데 이제 어딘가에서부터 이 앞발 뒷발이 안 맞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이제 거기에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그렇게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짰다고 하면요. 박근혜가 아무 이유 없이 마치 사고가 났는 것을 알았다는 듯이 그 근처에서 짜잔 하고 나타난다는 시나리오 자체도 사실은 되게 허술하거든? 아니 그거는 헬기 타고 날아가면 되니까. 그 헬기 같은 거 타고 나면 금방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40분. 거기 나중에 7시간과 연관을 지금 지어서 이렇게 여근무 같은 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테면 박근혜가 미리 진도 그 근처까지 가서 이렇게 모든 게 스탠바이 딱 되면 조명 딱 때리면은 짜잔 아우 소식 듣자마자 날라왔어 이렇게 하려고 그 답은 국무총리 대정부 질문에 나와요. 전 세계 이렇게 큰 배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침몰할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에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로 침몰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청와대에서 기별받고 8시 10분에 기별받으면 비행기 타고 가면 9시 한 10분경에 도착이 돼요. 그 정도 거리면 그냥 가버린다고. 그럼 거기에 함정이 오고 함정이 올라타서 내려서 예비군복 입고 진두지 하면 얘를 다 살릴 수 있다고 함정되고. 근데 그러려던 거였다.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문을 던졌다는 물음표를 그러니까 영웅소를 하려면 그 함정을 동원을 왜 안 했냐는 겁니다. 그 왜 안 한 거예요? 여기 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배라는 게 잠깐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아마 꽤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2시간인가밖에 안 됐대요. 아니 그 무너지는 것은 그 순식간이잖아요. 그 상황으로 놓고 얘기를 하면 시나리오가 4시간으로 뒤집어지면 이게 맞는다니까. 4시간 정도로 다 참수될 거다 예상을 하면. 잠깐만 정리 좀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기획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기획입니다. 전 기획이 계속 지금 요즘에 인터넷상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보험 사기설인데 보험 사기라고 하는 전력이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스킬도 약간 다른 스킬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그걸로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우리 목적이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왜 아이들을 죽였느냐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험 사기 같은 것들은 전혀 맥락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보험 사기가 가장 큰 목표였다라고 하면 아이들 그냥 구했겠지. 그냥 잠겨져 버렸고. 그러니까 보험 사기라고 하든 아니면 영웅이 되려고 했다 하든 그러니까 보험설이든 영웅설이든지 간에 둘 다 애들을 죽이려는 것은 이 안에 없었다고. 그렇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봐야지. 보험 사기에도 배만 침몰되고 사람은 다 구하면 배에 대한 대물 그 보험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배가 140억이었나? 그런데 보험이 100억인가 뭐 얼마에 들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본전치기로 그러니까 사실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보험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 5배 이상 버는 그러니까 보험 사기설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죽인다는 얘기는 뺀 상태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얘기가 바로 그건데. 그렇지. 하나의 목적만 있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악마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악마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아. 안 좋은데 마침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배가 있어. 그런데 그 배가 제주도를 왔다 갔다 거기가 이제 알짜배기 노선이고 수학여행 등등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어느 악마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를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닻을 내리든가 어쩌든가 해가지고 이것을 좌초를 시켜가지고 대충 이렇게 엎으러지기 직전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짜잔 하고 나타나면서 구조쇼를 벌리면서 그렇게 해서 애들을 구조하고 나는 굉장한 영웅이 되고 되는데 배는 침몰시켜 버리고 그러면 그거는 손해가 전혀 아니야. 보험에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용은 안 들고 그러니까 국정원의 재산이잖아요. 그거는 세월호는. 그러니까 세월호의 실소유자인 국정원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손실이 없어. 그러면서 오히려 덕이 돼.
그러면서 애들은 싹 구조를 해서 영웅이 돼서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확고한 어떤 지지도를 얻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안 나온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북한에 의한 소행, 북한의 잠수함에 의한 소행, 북의 폭침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면 완전히 그러니까 북의 폭침설이 어마어마한 이슈가 되려면은 사람들이 멀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간과하시면 안 되고 다음에 어마어마한 사건 만들어갖고 전국의 모든 이슈를 다 부정선거에서 근데 사람 죽어버린 아주 어마어마한 인명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사람을 죽였어야만 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말했던 5가지를 모두 통쳐서 통합설 이게 이제 7번째입니다. 통합설. 그때 나무님이 얘기한 게 그 당시 상황 2014년 4월 상황에서 다 죽여야만 이런 터질 듯 말 듯한 사건들 터질 듯 말 듯한 이명박과 박근혜에 터지면 온 국민이 경악할 만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직전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다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완전히 이슈를 빨아가 버리는 아기 돌잔치, 결혼식 답례품, 단체 기념품 등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맞춤 가능하다는 갤러리 기프트. 새날의 많은 애청자들이 이곳에서 단체 선물을 제작하였고 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감동했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대를 실천하시는 애청자님들과 욕 대신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ww.gallerygift.co.kr 1666-5404 이번에 위시플렉스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미국인이 떠나는 대한민국 여행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잭슨이라고 불리는 20대 미국 청년은 한국에 온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에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오토바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서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더 많은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서 영상 장비 구입을 위한 후원을 진행 중입니다. 호기심 많은 20대의 외국 청년의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위시플렉스에서 아이쇼핑을 즐기면 후원이 됩니다. 그리고 갖고 싶은 상품을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위시플렉스를 검색하시거나 위시플렉스.net으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숫자를 듣게 됩니다. 특히 술을 먹은 후 반사적으로 이 숫자가 떠오를 것입니다.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대리운전은 C800의 쌍606 아주 그냥 번호가 입에 착착 붙는다. 1800-6606 잊어버릴 수가 없네 번호를.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 근데요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 김기춘이었거든요. 그렇죠. 김기춘이 국회를 나와서 했던 말이 저는 굉장히 아직도 찜찜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 말이에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박근혜 씨가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뭘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김기춘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알리바이용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당시에는 김기춘이 그 사퇴설 같은 게 막 돌면서 약간 따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기춘이 그냥 확 뱉어버렸다라고 우리 방송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김기춘이라고 하는 그 권력에 민감한 인물의 속성상 대통령한테 누가 갈 짓은 안 한다는 전제 하에 보면은 일종의 박근혜를 위한 알리바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렇지. 청와대에서 공개한 것 조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한 자료에 보면은 당일날 보고 현황 같은데 보면 거기에 대면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서면 보고 또는 유선 보고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흘린 것, 김기춘도 의도적으로 실수한 것처럼 말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박근혜 씨가 갖고 있는 어떤 행적을 덮어야만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그 당시에 청와대에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정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한다면 이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지. 헬기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다 엎어져 버린 거예요. 시대기를 놓쳐서 다시 돌아오는 상황도 설정할 수 그러니까 있는.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하, 요게 이제 시간 맞춰서 가면은 뭐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뭐 11시나 그때쯤 되면 되겠구나. 그때 감을 따러 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다 떨어져 버렸고 다 터져 버렸다라고 하면 에헤이, 지금 가도 그림이 안 나올세라고 하고 빠꾸를 했을 수도 있겠다. 또는 모처에 숨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을 하자면, 이건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만, 8시 10분경에 보고를 받고 최대한 빨리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쇼타임에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10시 반 전후로 해서 쇼타임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렇지. 테이블이 세팅이 안 된 거야. 그래서 테이블을 세팅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배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 지역이 군함이나 일반적인 배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위치가 안 좋은 거야. 너무 얕아가지고. 기본적으로 배가 있는 위치가 너무 얕았다고, 침몰이 돼 있는 위치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팅이 안 돼. 큰 테이블 하나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큰 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헬기가 주저앉을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와중에 해경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지금도 안 밝혀지고 있는 맹골수도 깊은 수심으로 끌고 갔느냐 안 갔느냐의 의심이 있는데, 만일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너무 얕은 데에서 좌초해버린 세월호를 많은 배들이 접근할 수 있는 깊은 수심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었다라는 가능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헬기가 안착할 수 있는 큰 배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수백 척의 배들과 항공기들이 모여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본격적인 구조 시간을 11시 내지 12시 정도 내지에 맞춰놓고 있었거나, 애초에 이 작전의 시각이 오보가 터지기 시작한 10시 45분에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세팅이 늦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굉장히 많은 대기가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배가 뒤집어지고 난 이후에는 야,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거의 지금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됐는데, 구한다고 하더라도 인명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날 상황인 것 같은데 라고 밝혀지니까, 야, 이게 인명 손실이 났는데 예를 들어 대통령이 현장에 있었는데 이거밖에 못 구했냐는 비난의 화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야, 여기서 이쯤 되면 그냥 접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 사람을 소리 소문 안 내게 황궁을 시키는데 7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안 구했냐는 부분은 그 안에 있는 생존자들의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 안에서 누군가가 구해져 나왔을 때 걔들이 혹시나 걔네들이 조작 과정에서 있을 수 있었던 많은 상황과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조작이 밝혀질까봐를 두려웠기 때문에 차라리 다 묻어버리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쇼로 시작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화려한 구조쇼가 되는 게 아니라 참사쇼가 되고 난 이유가 되다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조작을 해서 이 사고를 일으키는데 억지가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누군가 증언할 사람을 구해낸다고 하는 자체가 겁이 났던 거지. 그 사람들이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 죽여버리자, 묻어버리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약간 거기다가 반대 의견 던져봐요. 저도 지금 반대. 뭐가 있냐면은 세월호의 승무원들 있잖아요. 그중에 핵심 인사들은 미리 옷을 갈아입고 대기할 정도로 자기들을 구하러 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이것은 뭐냐면은 배를 억지로 폭발을 시켜버리지 않는 한 서서히 침몰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선원들입니다. 그렇죠. 경험들이 있고 바다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냥 그런 식으로 몰살시켰다가는 살아나온 사람들이 입이 더 무서울 수 있어서 얘들만큼은 구해주고 뭔가 딜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준석 같은 사람을 데리고 해경이 재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나는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교감의 자살까지 다 연결이 된 건데, 아까 찌라시님 얘기에 뭐냐면 6,000톤급 배가 해저 산맥을 지나가도 배가 닿지 않아. 안 닿으니까 수십 메타지 닷을 내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군함이 들어와도 그냥 들어가는 자리라고. 우리가 눈에 볼 때 해저 터널을 이렇게 높게 해서 가식적으로 만든 거지, 실제로는 이게 30-40m 밑에 해저 산맥이 있단 말이야. 거기 수심이 24m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아니 그런데 수십 미터가 있어요. 그런데 배가 잠기는 높이가 잠깐만. 6-7m밖에 여유가 없는데. 아니 배가 쓰러지고
맹골수도로 이게 뭐라 그래 표류를 했어. 깊은 바다로. 그러니까 이미 배가 작전을 펴고자 하는 바다는 해저 산맥에서 떨어진 곳이란 말이야. 한쪽 맹골수도 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충분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배가 좌초된 말이에요. 위치는 거의 24m 수준의 배기 때문에 그 높이였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가라앉았으면 배는 모래톱에 걸려요. 그 표류된 상태로만 해갖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구조 쇼가 모양이 안 나오니까 깊은 바다로 끌고 나간 거야. 안 그러면 자연 구조가 돼버리는 상태였다니까. 그런 의혹 제기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 그 남들이 보기엔 그 화면상으로만 보면 일부러 침몰을 시키려고 하는 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깊은 바다로 끌고 나가는 배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실제 좌초 지점은 매우 수심이 높은 현재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군함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었단 말이죠. 더더욱이 또 쇼를 보이려고 했으면 아까 찌라시집 말대로 한다면 차라리 바위에 좌초하게 반은 잠기고 반은 떠 있으면 오히려 더 영웅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물음표를 아까 이해 못했다는 건 뭐냐면 구조 쇼를 그 해저 산맥에서 오히려 걸쳐놓고 하기에도 더 좋다란 말이에요. 거기서 모양새가 난다고. 그런데 제 경험은 뭐냐면 제 주장은 구조쇼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잠깐만. 여기에요, 제가.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가 김기춘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김기춘의 발언.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들었던 소문은 서공동 모 호텔에서 박근혜를 봤다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풍문이었죠. 이 소문을 밀리 흘린 곳이 단 국정원이 아닐까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왜 그게 가능하냐면 김기춘의 말이 이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지점에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른다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시선을 세월호가 아닌 다른 사생활적으로 돌리기 하는 효과를 김기춘 말 때문에 폭발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한쪽에 소문을 내주고 있어. 소공동 롯데호텔 같은 데서 봤다 하더라. 누가 알겠어 그거. 네. 그건 모르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박근혜가 진도라든지 또는 뭐 그 세월호 사고 난 현장을 갔다 오지 않았다는 완전히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그렇죠. 일종의 장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제 그럼요.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있는 거죠. 이런 종합적인 거를 만들었을 때는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네요. 국정원 소유의 배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도 했고 국정원 입장에서는 적절하는 사업 이거 팔아봐야 얼마 안 나는 돈 보험으로 배에 대한 보험금을 탈 수가 있고 5배죠. 부수입으로는 박근혜 영웅도 만들 수 있는 정반대로 그렇죠. 박근혜 영웅 만들기에 부수입으로 보험도 탈 수 있는 그런데 보험 사기설이 하나밖에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배도 아직 안 올려졌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세월호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모양새 좋게 건져 올리잖아. 보험금도 여론을 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잘 구해서 나라가 막 그 잔치집 같은 분위기에 배가 가라앉았으면 보험금 타기가 되게 쉬웠다는 거죠. 쉽죠. 지금은 못하죠. 지금은 네. 탈 수가 없는 네. 건져 올리지도 않았지만 그렇지. 보험금 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굉장히 외라는 곳에 가장 근접하는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두 제가 가지 만약에 영웅설이 성공했다면 박근혜 지금도 지지율이 60%를 넘을 겁니다. 엄청난 쇼맨심과 보험은 보험대로 다 처먹드시고 영웅대로 되고 그다음에 이씨는 이씨대로 다 깔아뭉겨버리고. 아니 신비님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 아니 일석이조 어? 보험도 타고 박근혜 영웅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사라진 7시간이라는 것은 세월호 근처에 이렇게 미리 가 있으려고 하다가 뭔가 어지러져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어쩌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대략 생각하는데 신비님이 계속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아니 구조쇼를 하려고 들었으면 뭔가 세팅이 들 때더라도 좀이라도 하지 왜 아예 삭 안 해버렸을까? 라는 게 지금 의문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찌라시님은 안 한 이유는 괜히 그렇게 쬐끔 하는 듯이 했다가 몇 명 살았다 치면 그 사람들이 생존자들이 얘기하는 거에서 뭔가 이빨이 안 맞고 자기네들이 감추려고 하던 것들이 자꾸 새 나오고 이런 복잡한 짓을 만들고 싶지가 않았던 것 또는 그 몇 명 구하고 어쩌고 하는 게 사실 죽은 사람에 비해서 한두 명 산 것밖에 안 되는 거라서 괜히 거기 개입을 했다가 무능하다. 네가 진짜로 무능하다라는 어떤 화살을 더 받게 될 것이 오히려 덤태기를 쓸 수 있는 상황이 괜히 되니까. 이제 괜히 개입했다가 무능만 드러나는 상태가 될까봐 아예 나는 몰랐네라는 식으로 쌩 깔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지금 반론을 제시한 건데 신비님은 아니 뭐 별로 그것도 그다지 맞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애초 싹 다 죽여서 이를테면 거대한 재난을 만들어서
구조쇼가 아니라 재난쇼, 애초 장르가 구조쇼가 아니라 재난쇼였던 거야. 재난 참극으로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짰기 때문에 애초 병풍도에서 자초를 했든 맹골수도에서 빠졌든지 간에 나는 안구함내라는 쪽으로 갔다 이거예요. 저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음모설을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국가 통제에 벗어난 권력이 이걸 기획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게 뭐야? 제3의 권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회 같은 거죠. 국정원 내부에 영포라인이라든가 기타 하나회 같은 조직들이 있어서 이 조직들이 사건을 터뜨렸는데 생각보다 커져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영웅설이고 뭐 다 때려치고 보험금으로만 보자는 겁니다. 지금 보험금으로만 보자면. 국정원이 네. 주체는 국정원의 어떤 국정원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딱 집어서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국정원에 누가 주인인지를. 그죠? 그러니까 특정 계층이면 바로 쥐새끼가 될 수도 있고 아직 살아있던 권력이 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방 비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였거든. 방산 비리가. 방산 비리와 그다음에 자원 외교 그다음에 4대강 비리 등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시기였단 말이죠. 그러면 아직 덜 접수된 박의 권력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통제되지 않는 권력에 의해서 이 참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주결 심사가 아니었느냐. 영웅설 제껴버린다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것과 우리가 말했던 암투설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암투설. 그러니까 신비님 얘기는 청와대가 주체가 아니고 아닐 수 이 있다라는 쇼 겁니다. 시나리오를 쓴 사람들이 청와대가 아니고 아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지금 제3의 청와대로 권력. 흡수되지 아니한 그렇죠. 국가 통제를 벗어난 권력. 어떤 권력 그것이 MB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등등 정일 수도 있고 하는 어떤 식의 비공식 이너서클이 있어가지고 그 이너서클은 지금 군, 해군, 그 방산비리 포함 기타 등등 그러나 알짜배기를 쥐고 있는 이 이너서클에 의해서 애초에 청와대와는 무관하게 이것을 참사쇼를 기획했던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딱 3가지만 짚고 뭐 더 이상의 그 예상은 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예상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깊게 신뢰를 가지기 때문에 일단 닷을 끌어서 배를 끌고 가는 행위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고의적인 침몰 행위입니다. 우연히 단순하게 잠깐의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분명하게 승객을 실은 여객선이 스스로 전복을 하겠다는 작정을 하고 운행을 한 거예요. 1차 누가 그런 것을 시킬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둘째로 침수가 되고 난 게 침몰이 되고 난 배를 구하러 3일 동안 국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군도 민간도 그 근처에 와 있던 크레인과 그 수많은 군 장비와 구조함이나 심지어는 외국의 어떤 도움까지도 거부를 했어요. 미군의 헬기.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구조를 거부해놓고 그 당시 상황은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만들고 그리고 이 구조를 못해서 지금까지도 인양조차도 할 수 없는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이 정부는 지금에 있는 사건을 접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정책적인 법적인 행정적인 그리고 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청문회를 부실하게 하는 등의 조작과 덮음과 여론 조작질을 하고 있는 당사자도 국가입니다. 이 3가지 모두가 국가가 연관됐고 국가가 방임했고 국가가 묻어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일단 우리가 전제를 가진다고 하면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북한, 미국, 일본, 제3의 권력 다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지금 국가의 정권을 쥐고 있는 최고 권력자, 최고 통치자만이 할 수 있는 짓이고 했던 짓이고 책임져야 될 짓이란 그 내용을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 이외의 다른 부분은 이제 앞으로 밝히면 됩니다. 그렇지. 수사하고 밝히면 되지만 이 3가지 전제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우연한 교통사고나 지금까지 주장했던 우발적인 어떤 실수에 의한 승무원의 조작 실수에 의한 해난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의도된 참사라는 겁니다. 이 의도된 참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배후를 철저하게 밝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사를 안 한 것도 국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없던 일로 돌리자고 하는 것도 국가라고 하면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파파이스 81회 이후에는 이제 재난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이건 고의 침몰입니다. 예, 살인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수킬로 전부터 닷을 내려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침몰시키는 의도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건 재난도 아닙니다. 이건 이제 사건인 거죠. 대형 사건인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의 1차적 책임 무조건 청와대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반에. 모든 화살은 모든 지휘권 3군, 검경, 사법부 모두 지휘권은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범인이 맞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야. 박근혜가 범인인데 그 실질적인 힘을 어떻게 왜라는 대답에 누구도 답을 못하잖아. 지금 여기에 있는 4명도 왜 죽였을까라는 건 답을 못해요. 아직도. 이거는 파파이스에서도 이건 이제 누가 할 차례라고? 검찰이 할 차례입니다. 경찰이 해야 할 차례고. 그런데 왜라는 이유에는 더 이상 임팩트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지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답은 이미 남았어. 범인은 박근혜 맞아. 누가 잡을 거냐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다 근거됐어. 이제 흉기도 나왔어. 다. 흉기도 잡았고. 그렇지. 네, 흉기까지 다 찾아냈어. 살인 무기까지 찾았어. 네, 동기도 이제 동기만 찾아내면 근데 돼. 그 동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거지. 이야기 안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닷도 없어졌다면서요. 예, 지금 제거해 버렸대요, 닷을. 그거는 이제 닷에 남아 있어 흔적이. 특조위에서 가서 촬영을 했는데 다시 없어진 걸 확인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특조위가 촬영한 시점이 그 상하이 CLBG 쪽에서 작업이 다 맞춰놓고. 그렇죠. 이제 들어가 촬영이 된다라고 했던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애들 들어가서 뭔가 한다 그랬는데 닷도 없앴다 그러고요. 기억들 나시죠? CCTV가 다 꺼졌어요. 세월호 침몰 얼마 전에. 세월호 안에서 찍힌 동영상들 연구하는 팀들한테 받은 자료 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까요? 조타실에서 남자 3명이 나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네, 저도 봤어요. CCTV를 향해서 손가락을 신호를 이렇게, 하죠.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하죠. 장난치는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신호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의 신호는 밝혀졌어요. 트럭 운전수들이었다며. 네. 트럭 운전수로 가장한 뭐 어떤 요원이었겠죠. 트럭 운전수가 배하고 선실하고 떨어져 있는 선수의 조타시에서 왜 3명씩 나오냐고. 견학 갔나?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묘하게 얽혀져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고 나서 몇 분 있다가 배가 침몰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어느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뭐 수학여행 가다 교통사고 났다 이런 개소리 하면은요. 고의침을 맞다니까로 우리가 불이 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제는 사고는 아닌 거죠. 확실하게 사고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상 저희들이 또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 할 게 있으면 하고요. 저희들이 오늘 했던 이야기들이 어떤 100%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나온 고의침몰의 증거 그리고 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짧게 이야기 좀 더 해볼 부분이 이게 터졌을 때 특수한 그 범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를 제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건데 일단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학생의 징병 신체검사 통지서 발송 병무청 사망 신고를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은 온갖 포털들이나 온갖 매스컴에서 다 써먹기 좋은 뉴스잖아요.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고의 침몰의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루는 언론사가 없는데 이 이슈는 안 다룬 언론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다뤘거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선을 돌리기죠. 지금 있는 쪽에 있는 내용을 야 이 무능한 행정부 시키더라. 애들이 주민등록증 신청 안 했다고 그거 나왔을 때도 비판이 많았는데 이제는 징병검사서까지 보내냐라는 식으로 어느 한쪽을 비판의 세력을 몰아넣고 그쪽에다가 뉴스를 집중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작업들을 많이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게 있고요. 댓글 게시판도 자세히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김어준의 파파이스라든지 이런 쪽을 뭔가 좀 뭐 허접한 논리라고 몰아가고 싶어하는 말하자면 그런 거 있거든요. 프로젝트 부에 보면은 지금 후원금이 얼마가 모였네. 근데 그 정도 모여서 그것밖에 못하네. 온갖 이런 식의 어떤 비하를 하고 폄하를 하려고 하는 세력도 눈에 보입니다. 작전 세력이죠. 네. 이건 언론 프레임이죠. 전형적인 언론 프레임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시고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신체 검사 말고요. 나중에 아마 저기도 나올 것 같아요. 1년 반 있다가 체포영장도 떨어질 거야. 군대 안 갔다고. 네, 또 보낼 겁니다. 이 새끼들은 1년 기피자라고? 후에 기피자라고 잡으러 다닐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 통지서 보낼 거예요. 그래서 또 그 기사화할 겁니다. 이제 정부는 세월호가 법적으로 모든 마무리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써 끝난 부분을 이제 와서 다시 들쑤실 필요 있느냐라는 식으로 아예 언급을 안 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만 이번 어떤 증거로 인해서 사건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단순하게 의혹으로 두고 생각할 게 아니라 명백한 사실을 놓고 누가 범인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자연사로 죽었던 사람이 타살이 됐다는 증거가 나오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자연사로 인해서 모든 그 법적인 절차가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와서 세월호 사건은 끝났다. 단순한 교통사고였다. 운행 중에 실수에 일어난 사고였다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결론은 이제 없어진 겁니다. 새롭게 수사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조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진실을 촉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공통적으로 이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도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찌라시님 핵심을 질렀는데요. 살인 범인이 잘못 잡아들였어요. 검사가 지금. 선장이 아니에요.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검사는 다시 압수수색을 하고 실질적으로 검사가 주체적으로 이 수사를 지금 밝혀야 됩니다. 파파이스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건 과학적 근거입니다. 추론이 아니에요. 모략도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로 정확하게 잡아냈거든요. 그러면 즉시 해당 검사장들은 움직여서 이 증거를 확보하고 범인 다 나왔어요. 지금 아까 범인 찾으라고 했는데 다 나왔거든요. 압수수색해서 그 근거만 확보하면 돼요. 이제 동기만 찾으면 돼요. 그렇지. 지금 누가 검찰이 윗선인지만 누가 움직여요? 밝히면 아니 항적 누가 이렇게 주라고 지시했나? 그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그게 조작하라고 조작했니? 지시했나? 전에 김석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범인을 일차 지목했잖아요. 구조하는 말을 끝까지 안 하서 결국은 대기하라고만. 아니 복잡하게 하지 말자고. 왜 항적도를 조작했느냐만 물어보는데 두 놈 잡아다가 너 누구한테 지시받아서 조작했어? 검찰 이거면 끝나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잖아요. 그게 범인이잖아. 너 누가 단 내리라고 그랬어? 근데 끝나잖아.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도 무시무시한 다시 해야 게 됩니다. 이거 수사. 해경 해체라는 부분이 우리가 했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증거를 증거 없애고 다 없애버린 증거인멸이었다고 책임과 증거를 없앴고 관련자 모두 특별 채용. 당시의 체계를 생각해서 다시 수사에 들어가더라도 당시 이런 체계랑 다르고 담당자가 없으니 압수를 없어져 못 버린 하는 사건. 거죠. 압수를 못 해. 주체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깨알같이 그런- 깨알같이 세밀한 놈들이죠.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논문도 한번 가져봅니다. 당연한 듯이 기사가 나왔는데 세월호 사건 났을 때 해경이 직접 보고해야 될 대상일까요? 청와대가? 그것도 카톡으로? 왜? 자기들 망이 있을 텐데요. 카톡으로 왜? 또는 해경이 자기들 그 1, 2, 3정 자체가 1, 2, 3정에서 목포, 서해안, 해경, 총, 해수부 다 있을 텐데 왜 다이렉트로 그것도 카톡으로? 이것도 저는 풀어야 될 의문이라고. 그래서 그게 국가 권력에서 벗어난 통제에서 벗어난 권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카톡 권력은요. 국가 공식 라인이 아니에요. 한 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적인 카톡을 했을까요? 이게 국가 통제를 벗어난 권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입니다. 자, 세월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행복은 개뿔.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도메인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텔레그램방 1000명이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텔레그램을 깔고 전화번호 인증을 한 다음 설정에서 아이디를 만들고 텔레그램 아이디 새날 베스트 SAENALBEST에 새날 단체방에 넣어달라고 신청하세요. 상호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새가 날아든다의 홈페이지는 www.birdfly.co.kr birdfly.co.kr 많은 분들의 가입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험 들고 계세요? 마이보험 체크해서 무료로 진단받아보세요. 내가 들고 있는 보험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1800-7917 친구 또는 인척. 원래 보험은 친구나 혹은 인척에게 드는 경우가 많은 이 사람들이 바로 친구이자 인척이다.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중고차 이야기 동시통역 버전.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Honey, let's buy a car. We can't go on a decent vacation without a car.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We don't have that kind of money. And how can we trust any used car dealers?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Let's go and check out the guys who advertise on Sena. 중고차 이야기. 중고차 이야기? Used car story.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 200% quality guaranteed with no false advertisement. 네이버에서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blog.naver.com/syjeong 12 1666에 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337 통합요금제. 안심 옵션으로 3G 데이터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고 SK 간 막내 무제한 통화도 가능합니다. 망외는 80분, 문자는 당연히 무제한이고 여기에 삼성 갤럭시 J5 휴대폰을 드립니다. 월 33,770원, 부가세 할부이자 모두 포함. 팟캐스트를 데이터 걱정 없이 맘 놓고 들으세요. 팟캐스트를 듣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 SK 알뜰 요금제 회사인 스마텔과 만세폰이 팟캐스트 애청자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만세폰.kr, 전화 문의는 010-2192-1004 천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런 주제 하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어준의 파파이스 보셨습니까? 네. 봤죠. 5천만이 다 볼 때까지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인즉 세월호가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증명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내용만 놓고 보면은 소름이 확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항적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잡아냈는고 하니 그 당일날에 무선 교신한 거를 보면 그 바로 앞을 지나가고 있었던 배가 둘라 에이스 호 선장님이 그러니까 그 해경이랑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중간에 아니다고 내가 제대로 된 좌표를 불러준다고 이게 다른 좌표를 불러줬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한 경로를 다시 보정을 해서 다시 찍어 보았더니 아니나 달러 오매 끔찍하여라. 그것이 그 해저 지형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물 밑에 일종의 산맥 같은 게 또 있는 거잖아요. 산봉우리가 있는 거잖아. 그거랑 어쩌면 그렇게 봉우리로 이동을 했다는 거야. 항적이. 그런데다가 급변침이 일어난 곳들이 사실은 그 꼭대기. 그러니까 해저 지형의 꼭대기 부문에서 거기서 급변침이 일어났다는 건데 결국 그것은 어떤 닻을 내려서 그러한 변침이 일어나게끔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종이 뭉태기를 갖고 나오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종이 뭉태기가 무엇이냐라는 게 해저 지형 어느 고도 얼마만큼 내렸을 때 뭐가 있다. 이거를 에코로 이제 알아맞히는 그건데 그 기계를 가동해서 그거를 종이로 출력한 거를 갖고 넣은 거다. 그리고 그 닻이 양쪽 다 지금 배에서는 잘려서 없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이야기 핵심은 지금 지민님이 거의 다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해심을 측정하는 그 에코 사운드라고 하는 기계를
작동을 시켜서 배 밑에 뭐가 있나 적당하게 닷을 걸어서 그 닷이 딱 걸리는 지점에서 몇 번 걸렸어요. 급편침하는 3번 정도 걸렸죠. 걸리다가 나중에 제대로 걸린 곳에서 바로 배가 쓰러져 버린 거죠. 그렇죠.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좌측 우리가 세월호를 봤을 때 우측 것 닷이 정면으로 봤을 때 우측 것 닷이 걸렸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로. 이것은 이제 병풍도를 좌측으로 보고 그게 걸려버리니까 그쪽으로 쓰러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것은 고의 침몰, 우리가 의혹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인데, 고의 침몰이라는 어떤 강력한 증거를 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이상하게 병풍도 가 위에 솟았을 때 병풍도고, 그 병풍도의 언저리가 물 밑에 있는 건데, 고점 부위를 배가 일부러 거기를 훑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왜 그랬을까? 그 부위에서 계속 닻을 내리는 시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에코로 그 높이를 깊이를 계속 재면서 닻을 내려서 닻이 걸렸을 때 거기서 회전 넘어가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근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의문 하나씩 풀어봅시다. 항적을 조작 또는 삭제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다시 걸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서 기역자, L자형으로 이렇게 확 꺾일 때 거기를 처음에 삭제해서 준. 그렇죠. 그 세력이 누굴까가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정확하잖아요. 주체가. 해경 아니요, 해경. 해경하고 해군. 아니지. 두 개다. 해군은 위치는 바꿨지만 항적도 자체는 그대로 제공을 한 거야.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고. 그게 진성준 의원의 실에서 받았다는 그건가요? 원래 세월호 그 위치 추적, 그게 GPS에 연관돼 있는 그건 리본형으로 세월호가 동력을 잃고 역으로 치솟아 올라간 모형을 보여주는 궤적에는 그런 급변침을 보여주는 구간이 빠져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이걸 제출 요구를 받을 줄 알고 그걸 완벽하게 조작을 해놓고 있었던 거지, 그 부분을.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의 뜻밖의 군에도 레이더가 있지 않나 하는 내용을 제출했을 때는 군대는 그거 자체까지 바꿔줄 만한 시간적인 여력이 그 부분을 보정해줄 만한 시간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그대로 낸 거예요. 근데 그 군이 내놓은 데이터 상으로서는 배 위에,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보여줄 수 없는 이상한 위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군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를 내놨다라고 일측을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엔가 그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거야. 처음에 있는 궤적이 이상하다. 왜 역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다. 왜 여기가 데이터가 빈지 모르겠다는 작은 의문에서 시작해서 군이 제공한 거하고 왜 이렇게 거리상으로 시간상으로 차이가 나느냐는 게 두 번째였고 결정적인 게 좌초된 위치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남방에 섬 쪽에 가깝게 위치돼 있었다는 세 가지의 개연성들이 차근차근 밝혀지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다시 사고 당시에 있다 없다 했다라는 부분이 생기면서 다시 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맹점까지 나왔을 때 군이 제공한 이상한 변침점을 지용도랑 갖다 대보니 지금 말한 모든 부분의 의문이 한꺼번에 다 풀려버리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우리 언론이나 국가나 어느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공적인 반론 내지는 언급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해군과 해경이 제출한 진도 해양청이 제출한 건 다 원래 해경이 제출한 거하고 200m 차이밖에 없이 똑같이 간단 말이야. 근데 실제 배의 항로는 실제로 둘라 ASO가 밝힌 거하고는 400m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아. 해경하고 해군은 똑같이 둘이 조작을 했다고. 둘 다 조작을 했는데 200m 차이밖에 안 나, 두 개가. 해경에서 한 거는 급변침 지점에 대한 데이터를 지운 거고. 그러니까 경로는 틀리다고. 아니 똑같은 경로야. 똑같은 경로인데. 아니 경로가 실제 해저를 따라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해군도 실제적으로 원래 제대로 된 위치 있는 것보다는 옮겼어. 옮겼지만 한꺼번에 다 똑같이 옮겼기 때문에 진행 경로는 똑같이 흘러내려오는 시간과 경로 곡선은 똑같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면 해군의 레이더 데이터에는 배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운행 표시가 있단 말이야. 막 배가 덜컹덜컹 했다가 뒤로 당겨졌다가 앞으로 밀려왔다가 이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배가 갈 수 있는 행적이 아니라서 아니다라고 믿어졌는데 사실은 그게
맞는 거야. 맞는 거였다는 얘기지. 배가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지. 닻을 내리고 그 바람에 회전이 틀어지면서 바닥에 긁히면서 배가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제대로 걸리고 난 후에는 배가 뒤집어져서 전복이 되는 상황이 여실하게 다 데이터들로 증명이 돼버린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3개의 레이더가 있어요. 좌표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청와대에 보고된 해경과의 통화 내역을 보면 VIP를 위해서 비디오 자료가 필요하다. 영상이 꼭 있어야 된다. 영상에 대한 거 준비돼 있느냐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가 기울어 가지고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원들은 카톡으로 누구한테 연락을 했다 그랬어요? 청와대. 청와대에 카톡을 전송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번 사건과 연계된 가장 강력한 기획자가 청와대일 가능성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이 안 나왔는데 그 영웅설에 뒷받침을 하려면 충분하게 살릴 수 있는 근거리에 함정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그 함정을 한두 대를 들이대서 침몰 시간을 연장시켜서 대통령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는 물음표를 주지 못한다고 영웅설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할 수 있었고 또 두 번째로 그 영웅짓을 하려고 했으면 해경이 걸어서 저기로 데리고 가버리면 돼요. 병풍도 쪽으로. 그렇게 충분하게 시간이 있었다니까. 근데 안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답을 못 주는 거라고 영웅설에 대해서. 그럼 뭐.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답을 못 찾았다는 신비님 거죠. 지금 그 뭔가 좀 도식상에 그림만 그려놓은 약간 공식 같은 거고 배 같은 경우는요. 배라는 게 육지에서의 KTX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죠. 계획되어 있는 어떤 일정 사항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돼 버리면 얘가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게 되면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너 왜 거기 있었어?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배가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해경 1, 2, 3장이 엄청 작지 않습니까? 세월에 비하면 거의 손바닥만한 수준이야. 그 배로 견인이 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영웅설로 자꾸 치우칠까 봐 그런 거예요. 또 물어볼게요. 근데 그러면 1시간 30분도 늦었어요. 제라신 늦었죠? 늦어서 배가 뒤집어졌어.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 뭐라 하겠어? 산소 집어넣으라고 했죠. 그럼 산소 집어넣어서 대통령이 그 앞에 서서 5명만 끌고 나와서 그 5명이 예를 들면 하루 반 만에 살려서 나왔다. 이것도 영웅될 수 있거든요. 충분한 시나리오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아니 영웅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배 그 큰 배 있잖아요. 거기에 산소를 어떻게 얼마나 집어넣습니까? 수압이라는 게 있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다가 구멍 뚫어서 산소를 넣어요. 그래서 또 알아봤더니 아니 지금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주변에 해경의 심층함이라고 하나요? 그게 있었다고 합니다. 잠수함 구조하는 심층인데 이거는 다이빙 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겠지.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냥 잠수함에서 나가서 데리고 캡 씌워서 데리고 잠수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충분하게 영웅설을 만들려고 했다면 그 짓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점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네들이 이미 오보를 나간 바와 같이 이거는 완벽한 전원 구조를 원했던 거야. 학생들이 전혀 다치지 않는 전원 구조를 원했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기를 시킨 거야. 구명정까지 다 입혀놓고. 문제는 거기에 우리가 구조소를 한다고 치면 박근혜라는 사람이 현장에서 같이 찍어주는 앵글을 원했던 거야. 청와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가 어떻게든 그 배의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듯한 시츄에이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헬기가 접안할 수 있거나 그 정도가 될 수 있는 사이즈의 배가 근처에 왔을 때 구조작전이 시작돼야 그 모양이 살아나는 거거든. 그렇지. 근데요. 저도 이제 그 생각을 있었다니까, 함정이. 저도 그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냥 구조 쇼를 이제 하려고 그 근처에도 암암리에 가 있고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려고 그렇게 하고 뭐 만반의 태세를 다 갖춰서 오보가 나가는 그 시나리오까지가 다 짜져 있었던 건데 이제 어딘가에서부터 이 앞발 뒷발이 안 맞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이제 거기에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그렇게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짰다고 하면요. 박근혜가 아무 이유 없이 마치 사고가 났는 것을 알았다는 듯이 그 근처에서 짜잔 하고 나타난다는 시나리오 자체도 사실은 되게 허술하거든? 아니 그거는 헬기 타고 날아가면 되니까. 그 헬기 같은 거 타고 나면 금방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나중에 7시간과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여근무 같은 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테면 박근혜가 미리 진도 그 근처까지 가서 이렇게 모든 게 스탠바이 딱 되면 조명 딱 때리면은 짜잔 아우 소식 듣자마자 날라왔어 이렇게 하려고 그 답은 국무총리 대정부 질문에 나와요. 전 세계 이렇게 큰 배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침몰할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에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로 침몰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청와대에서 기별 받고 8시 10분에 기별 받으면 비행기 타고 가면 9시 한 10분경에 도착이 돼요. 그 정도 거리면 그냥 가버린다고. 그럼 거기에 함정이 오고 함정이 올라타서 내려서 예비군복 입고 진두지 하면 얘를 다 살릴 수 있다고 함정되고. 근데 그럴 여정 거였다.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문을 던졌다는 물음표를 그러니까 영웅소를 하려면 그 함정을 동원을 왜 안 했냐는 겁니다. 그 왜 안 한 거예요? 여기 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배라는 게 잠깐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아마 꽤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2시간인가밖에 안 됐대요. 아니 그 무너지는 것은 그 순식간이잖아요. 그 상황으로 놓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시나리오가 4시간으로 뒤집어지면 이게 맞는다니까. 4시간 정도로 다 참수될 거다 예상을 하면. 잠깐만 정리 좀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기획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기획입니다. 전 기획이 계속 지금 요즘에 인터넷상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보험 사기설인데 보험 사기라고 하는 전력이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스킬도 약간 다른 스킬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그걸로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우리 목적이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왜 아이들을 죽였느냐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험 사기 같은 것들은 전혀 맥락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보험 사기가 가장 큰 목표였다라고 하면 아이들 그냥 구했겠지. 그냥 잠겨져 버렸고. 그러니까 보험 사기라고 하든 아니면 영웅이 되려고 했다 하든 그러니까 보험설이든 영웅설이든지 간에 둘 다 애들을 죽이려는 것은 이 안에 없었다고. 그렇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봐야지. 보험 사기에도 배만 침몰되고 사람은 다 구하면 배에 대한 대물 그 보험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배가 140억이었나? 그런데 보험이 100억인가 뭐 얼마에 들어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본전 치기로 그러니까 사실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보험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 5배 이상 버는 그러니까 보험 사기설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죽인다는 얘기는 뺀 상태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얘기가 바로 그건데. 그렇지. 하나의 목적만 있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악마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악마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아. 안 좋은데 마침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배가 있어. 그런데 그 배가 제주도를 왔다 갔다 거기가 이제 알짜배기 노선이고 수학여행 등등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어느 악마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를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닻을 내리든가 어쩌든가 해가지고 이것을 좌초를 시켜가지고 대충 이렇게 엎으러지기 직전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짜잔 하고 나타나면서 구조쇼를 벌리면서 그렇게 해서 애들을 구조하고 나는 굉장한 영웅이 되고 되는데 배는 침몰시켜 버리고 그러면 그거는 손해가 전혀 아니야. 보험에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용은 안 들고 그러니까 국정원의 재산이잖아요. 그거는 세월호는. 그러니까 세월호의 실소유자인 국정원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손실이 없어. 그러면서 오히려 덕이 돼. 그러면서 애들은 싹 구조를 해서 영웅이 돼서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확고한 어떤 지지도를 얻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안 나온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북한에 의한 소행, 북한의 잠수함에 의한 소행, 북의 폭침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면 완전히 그러니까 북의 폭침설이 어마어마한 이슈가 되려면은 사람들이 멀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간과하시면 안 되고 다음에 어마어마한 사건 만들어갖고 전국의 모든 이슈를 다 부정선거에서 근데 사람 죽어버린 아주 어마어마한 인명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사람을 죽였어야만 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말했던 5가지를 모두 통쳐서 통합설 이게 이제 7번째입니다. 통합설. 그때 나무님 얘기한 게 그 당시 상황 2014년 4월 상황에서 다 죽여야만 이런 터질 듯 말 듯한 자, 근데 잠깐만. 여기에요 제가.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가 김기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김기춘의 발언.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들었던 소문은 소공동 모 호텔에서 박근혜를 봤다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풍문이었죠. 이 소문을 밀리 흘린 곳이 단 국정원이 아닐까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왜 그게 가능하냐면 김기춘의 말이 이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지점에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른다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시선을 세월호가 아닌 다른 사생활적으로 돌리기 하는 효과를 김기춘 말 때문에 폭발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한쪽에 소문을 내주고 있어. 소공동 롯데호텔 같은 데서 봤다 하더라. 누가 알겠어 그거. 네. 그건 모르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박근혜가 진도라든지 또는 뭐 그 세월호 사고 난 현장을 갔다 오지 않았다는 완전히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그렇죠. 일종의 장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있는 거죠. 이런 종합적인 거를 만들었을 때는 딱 2가지로 정리가 되네요. 국정원 소유의 배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도 했고 국정원 입장에서는 적절하는 사업 이거 팔아봐야 얼마 안 나는 돈 보험으로 배에 대한 보험금을 탈 수가 있고 5배죠. 부수입으로는 박근혜 영웅도 만들 수 있는 정반대로 그렇죠. 박근혜 영웅 만들기에 부수입으로 보험도 탈 수 있는 그런데 보험 사기설이 하나밖에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배도 아직 안 올려졌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세월호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모양새 좋게 건져 올리잖아. 보험금도 여론을 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잘 구해서 나라가 막 그 잔치집 같은 분위기에 배가 가라앉았으면 보험금 타기가 되게 쉬웠다는 거죠. 쉽죠. 지금은 못하죠. 지금은 탈 수가 없는 건져 올리지도 않았지만 그렇지. 보험금 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굉장히 외라는 곳에 가장 근접하는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만약에 영웅설이 성공했다면 박근혜 지금도 지지율이 60%를 넘을 겁니다. 엄청난 쇼맨심과 보험은 보험대로 다 처먹드시고 영웅대로 되고 그다음에 이슈는 이슈대로 다 깔아뭉겨버리고. 아니 신비님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 아니 일석이조 보험도 타고 박근혜 영웅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사라진 7시간이라는 것은 세월호 근처에 이렇게 미리 가 있으려고 하다가 뭔가 어지러져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어쩌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대략 생각하는데 신비님이 계속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아니 구조쇼를 하려고 들었으면 뭔가 세팅이 들 때더라도 좀이라도 하지 왜 아예 삭 안 해버렸을까? 라는 게 지금 의문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찌라시님은 안 한 이유는 괜히 그렇게 쬐끔 하는 듯이 했다가 몇 명 살았다 치면 그 사람들이 생존자들이 얘기하는 거에서 뭔가 이빨이 안 맞고 자기네들이 감추려고 하던 것들이 자꾸 새 나오고 이런 복잡한 짓을 만들고 싶지가 않았던 것 또는 그 몇 명 구하고 어쩌고 하는 게 사실 죽은 사람에 비해서 한두 명 산 것밖에 안 되는 거라서 괜히 거기 개입을 했다가 무능하다. 네가 진짜로 무능하다라는 어떤 화살을 더 받게 될 것이 오히려 덤태기를 쓸 수 있는 상황이 괜히 이제 괜히 개입했다가 무능만 드러나는 상태가 될까봐 아예 나는 몰랐네라는 식으로 쌩 깔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지금 반론을 제시한 건데 신비님은 아니 뭐 별로 그것도 그다지 맞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애초 싹 다 죽여서 이를테면 거대한 재난을 만들어서 구조쇼가 아니라 재난쇼 애초 장르가 구조쇼가 아니라 재난쇼였던 거야. 재난 참극으로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짰기 때문에 애초 병풍도에서 자초를 했든 맹골수도에서 빠졌든지 간에 나는 안구함내라는 쪽으로 갔다 이거예요. 저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음모설을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국가 통제에 벗어난 권력이 이걸 기획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게 뭐야? 제3의 권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회 같은 거죠. 국정원 내부에 영포라인이라든가 기타 하나회 같은 조직들이 있어서
이 조직들이 사건을 터뜨렸는데 생각보다 커져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영웅소리고 뭐 다 때려치고 보험금으로만 보자는 겁니다. 지금 보험금으로만 보자면 국정원이 네. 주체는 국정원의 어떤 국정원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딱 집어서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국정원에 누가 주인인지를. 그죠? 그러니까 특정 계층이면 바로 주새끼가 될 수도 있고 아직 살아있던 권력이 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방 비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였거든. 방산 비리가. 방산 비리와 그다음에 자원 외교 그다음에 4대강 비리 등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시기였단 말이죠. 그러면 아직 덜 접수된 박의 권력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통제되지 않는 권력에 의해서 이 참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주결 심사가 아니었느냐. 영웅설 제껴버린다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것과 우리가 말했던 암투설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암투설. 그러니까 신비님 얘기는 청와대가 주체가 아니고 아닐 수 이 있다라는 쇼 겁니다. 시나리오를 쓴 사람들이 청와대가 아니고 아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지금 제3의 청와대로 권력. 흡수되지 아니한 그렇죠. 국가 통제를 벗어난 권력. 어떤 권력 그것이 MB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등등 정일 수도 있고 하는 어떤 식의 비공식 이너서클이 있어가지고 그 이너서클은 지금 군, 해군, 그 방산비리 포함 기타 등등 그러나 알짜배기를 쥐고 있는 이 이너서클에 의해서 애초에 청와대와는 무관하게 이것을 참사쇼를 기획했던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딱 3가지만 짚고 뭐 더 이상의 그 예상은 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예상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깊게 신뢰를 가지기 때문에 일단 닷을 끌어서 배를 끌고 가는 행위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고의적인 침몰 행위입니다. 우연히 단순하게 잠깐의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분명하게 승객을 실은 여객선이 스스로 전복을 하겠다는 작정을 하고 운행을 한 거예요. 1차 누가 그런 것을 시킬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둘째로 침수가 되고 난 게 침몰이 되고 난 배를 구하러 3일 동안 국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군도 민간도 그 근처에 와 있던 크레인과 그 수많은 군 장비와 구조함이나 심지어는 외국의 어떤 도움까지도 거부를 했어요. 미군의 헬기.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구조를 거부해놓고 그 당시 상황은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만들고 그리고 이 구조를 못해서 지금까지도 인양조차도 할 수 없는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이 정부는 지금에 있는 사건을 접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정책적인 법적인 행정적인 그리고 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청문회를 부실하게 하는 등의 조작과 덮음과 여론 조작질을 하고 있는 당사자도 국가입니다. 이 3가지 모두가 국가가 연관됐고 국가가 방임했고 국가가 묻어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일단 우리가 전제를 가진다고 하면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북한, 미국, 일본, 제3의 권력 다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지금 국가의 정권을 쥐고 있는 최고 권력자, 최고 통치자만이 할 수 있는 짓이고 했던 짓이고 책임져야 될 짓이란 그 내용을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 이외의 다른 부분은 이제 앞으로 밝히면 됩니다. 그렇지. 수사하고 밝히면 되지만 이 3가지 전제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우연한 교통사고나 지금까지 주장했던 우발적인 어떤 실수에 의한 승무원의 조작 실수에 의한 해난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의도된 참사라는 겁니다. 이 의도된 참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배후를 철저하게 밝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사를 안 한 것도 국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없던 일로 돌리자고 하는 것도 국가라고 하면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파파이스 81회 이후에는 이제 재난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고의 침몰입니다. 살인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수킬로 전부터 닷을 내려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침몰시키는 의도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건 재난도 아닙니다. 이건 이제 사건인 거죠. 대형 사건인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의 1차적 책임 무조건 청와대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반에. 모든 화살은 모든 지휘권, 삼군, 검경, 사법부 모두 지휘권은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범인이 맞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야. 박근혜가 범인인데 그 실질적인 힘을 어떻게 왜라는 대답에 누구도 답을 못하잖아. 지금 여기에 있는 4명도 왜 죽였을까라는 건 답을 못해요. 아직도. 이거는 파파이스에서도 이건 이제 누가 할 차례라고? 검찰이 할 차례입니다. 경찰이 해야 할 차례고. 그런데 왜라는 이유에는 더 이상 임팩트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지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답은 이미 남았어. 범인은 박근혜 맞아. 누가 잡을 거냐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다 근거됐어. 이제 흉기도 나왔어. 다. 흉기도 잡았고. 그렇지. 네. 흉기까지 다 찾아냈어. 살인 무기까지 찾았어. 네. 동기도 이제 동기만 찾아내면 근데 돼. 그 동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거지. 이야기 안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닷도 없어졌다면서요. 예, 지금 제거해 버렸대요, 닷을. 그거는 이제 닷에 남아 있을 흔적이 특조위에서 가서 촬영을 했는데 해군께 있고 그다음에 해경께 있고 그다음에 둘라 에이스호에 3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중에 둘라 에이스호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찍은 좌표가 있는 거고 해군과 해경은 수신 내용으로 좌표를 찍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경과 해군은 34도 10분 24초, 동경 123도 57분 29초란 말이에요. 이것과 해군과 해경의 차이는 결국은 준 데이터에 의하면 150에서 200m밖에 차이 안 나게 똑같이 돼 있고 아까 찌라시님 얘기한 대로 중간에 급벤치만 부분을 삭제돼 있고 해군 거는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두 개를 합쳐서 룰라 에이스호의 행적과 보정을 한 거야. 보정을 해 보니까 400m를 병풍도 쪽으로 가져와 보니까 정확히 3개가 일치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찌라시님이 얘기했던 중간에 D자 부분 삭제된 거 해경 거 이게 정확히 나와 있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해군과 해경 모두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해경 해군과 모두가 조작했다는 겁니다. 가라를 부른 거예요. 네. 가라로 불러서 이걸 수신을 하고 있던 둘라 에이스호 선장이 그거 아니야 지금 잘못 찍고 있잖아 해서 불러준 거니까 이건 완벽하게 눈으로 보고 좌표를 찍은 거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시점에서요 답이 뻔하긴 하지만 다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최소한 그러면 이 범행에 있어갖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은 말도 안 되는 상태에서 닷을 내리게 한 사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사실 닻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 거죠. 내린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거 아니냐고. 항해사겠지. 그리고 잘못된 그 항적 같은 거를 불러준 사람. 증언했던 선원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이 그냥 지시만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교육까지 받았겠죠. 네. 정확히. 그리고 잘못된 좌표를 전달해준 해경 또는 해군의 관계자들. 그렇지.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봐야겠죠. 장애인 한번 봅시다. 짚어보자고 네. 그거를. 해군의 총수장은 누구냐고. 해군 참모총장이지. 그다음에 누구냐고. 합참의장. 그다음에 누구예요? 국방부. 그다음에 누구예요? 그다음에 대통령. 대통령이 통수권자가 대통령입니다. 해경은 군인입니다. 해경은 누구한테 있죠? 해경청장한테 있죠. 해경총장. 그다음 누구한테 있어요? 해수부 장관한테 있죠. 네. 그다음 누구한테 있죠? 대통령이 대통령. 있죠. 잘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검찰은 누구한테 아 있죠? 이거 조사를 이제 했을 적에 네. 검찰. 검찰총장 있고 그다음에 바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죠. 제가 왜 이 일을 하나씩 물어봤냐면요. 이 세월호를 막고자 하는 세력들이 모두 컨트롤 타운 누구죠?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연결점이 국정원 이상을 정확히 맞습니다. 넘어선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네, 넘어버린 거죠. 국정원이 개입이 돼 있다고 우리가 지금 의혹이 있고 화장실까지 국정원이 했죠. 국정원은 어쨌든 대통령이 직속 산합니다. 기관이. 그러면 지금 세월호를 음해하고 방해하고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고 그다음에 해군 거를 군입니다. 군.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경찰은 중간에 개입할 수 있다고 쳐요. 해경은. 근데 군인은 이거는 엄청난 큰 범죄거든요. 군인의 레이더 자료입니다. 그것도. VTS가 아니에요. 레이더 자료입니다. 레이더 자료. 이거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 레이더 자료를 조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까지 청문회에서까지 온갖 것을 방해하는 세력의 총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제일 논쟁이 터졌던 컨트롤 타워냐 누구냐가 있었고 박근혜 씨가 컨트롤 타워 아니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이제 밝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원래 지금 재난관리법에 컨트롤 타워로 돼 있었는데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아니다고 빠져나가고 나중에 안전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컨트롤 타워를 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해군, 네. 해경,
검찰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꼭지점은 청와대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아래의 어떤 지점을 생각하면 이 3자를 다 아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대통령이 아닌 그 어떤 사람도 뭐 국무총리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검찰, 해군, 해경을 3자를 아우를 수는 없다고 사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경찰권은 침해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다음에 국정원도 보이지 않는 뭐 영토라인 그러니까 내부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고 국가 권력에 통제되지 않는 세력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게 CIA든 누구든 어쨌든 쳤다고 쳐요. 그런데 군은 다릅니다. 군은 있잖아요. 군은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군은 바로 통수권자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군은 그래서 제가 이 전체를 아울 수 있는 건 반드시 청와대다. 전 단호하게 제가 구속돼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예. 국정원이 군함을 돌려보내는 건 사실상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왜 절차를 물어봤냐면 이 정도 하려면 합참의장까지 다 알아야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휘권 라인이 이 지휘 라인에 목숨까지 걸어요. 좋아요. 닻을 내려서 최대한 빠른 속력으로 가다가 뭔가 덜커덕거리면서 전복되게 만든 것까지 우리가 인정하고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런 얘기 해줘야 될 것 같아. 왜 세월호를 일부러 전복시켰느냐인데 지금 이 답이 나왔다 그러면요. 청와대가 노릴 수 있는 것, 국정원이 얻을 수 있는 것, 이걸 중심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는 사실상 국정원이 주인이었을 것이라는 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국정원에서는 여러 가지 쉴드를 쳤습니다만 그 쉴드는 사실상 거짓말이었던 걸로 드러났거든요.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의 전시 체제에 대비해서 여기서 남쪽으로 가는 제주도로 가는 배도 아니고 배가 지들 말처럼 그렇다 그러면 인천에서 북쪽으로 가는 배 있죠. 연평도나 백령도 가는 배. 그런 배들도 그런 게 없는데 유독 제주도 가는 배만 국정원이 지시를 받았다. 이건 거짓말이었던 거고 그거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왜 세월호를 고의 침몰시켰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서로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이것을 답이 안 나오는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딱 하나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면은 그 얽혀 있는 것들이 교맥에 맞아 떨어지면서 야 이것을 우리가 실행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뭐지라고 계산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보험 사기설이 있고 산케이 신문과 어쨌든 7시간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정선거 덮기설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미님이 얘기했던 아덴만의 제2의 영웅설. 예. 요거 위에 있나요? 영웅설. 요걸 이제 5번째 영웅설이라고 한다면 구조쇼. 그러니까 그게 아덴만의 제2의 영웅설. 예. 그거 그러니까 5개란 말 다 끄집어 놔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게 이슈였냐. 시대가 4월 이전에 13년 말부터 4월 이전에 복잡한 사회를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이 뭐였냐. 그러니까 4대 강하고 자원의 그 비리, 그다음에 방산 비리, 부정선거 이게 4개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4개가 나오고 이 4개가 과연 그러면 300명을 죽일 만큼의 기획적으로 저는 기획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적으로 300명을 죽여서까지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겠느냐. 여기에 또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300명을 죽이려고는 안 했겠죠. 그게 아니라 구조쇼를 하려고 했겠지. 그러니까 죽이진 않고 그 계획은 구조를 하는 게 계획이었어요. 구조를 함으로써 부정선거로 인한 나쁜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잠재우고 국정에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정통성이 취약한 그런 상태에서 영웅설을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삑사리가 나면서 300명이 죽게 된 거지. 300명을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제가 왜 물음표를 던졌냐면 이거 이제 찌라시님이 좀 잘할 것 같은데 들어보세요. 그게 이제 영웅설 얘기인데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영웅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어. 인천서부터. 찌라시님 그죠? 영웅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배가 빨리 침몰이 됐어. 그러면 그 근처에 군함이 있었죠. 그럼 갖다 들이댔어야 돼요. 박근혜가 올 때까지. 그다음에 군함 위에 올라가서 진두지휘 하는 걸 모습을 충분하게 보여줄 수 있었고 15도 정도 있을 때 군함이 와서 들이대버리면 침몰은 안 되거든요. 그 공기 때문에. 그럼 그 상태에서 올라가서 그 군함으로 아이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모습 잡고 막 끌어안고 이러면 완벽한 영웅이 되거든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찌라시님. 이게 물음표를 못 주는 거예요. 저한테. 바꿔놓고 생각을 하자고 하면 어떠한 구조 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전국의 모든 공중파와 지역 언론들까지 포함해서 전원 똑같은 구조. 내용의 전원 구조. 오보가 나갔죠. 이게 말씀하신 구조수소를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겁니다.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느 방송사 하나의 오보에서 그쳤다 내지는 오보를 옮겨가면서 그쳤다고 하면 이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내용대로 해서 똑같은 내용의 보도자료가 나가기 힘들어요. 그렇지. 근데 심지어는 그날 조간에는 이제 시간에서 못 나가니까 석간까지 나간 것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윤전기가 너무 일찍 돌아서 그랬다 치더라고. 이게 신문사는 그 다음날 조간까지 전원구조 오보를 실었어요. 이거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구조를 위해 동원됐던 모든 선박과 함정과 헬기와 인원에 대한 내용들이 드러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엄청난 숫자들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배와 비행기와 구조 장비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 근처에 당시 활약을 하고 있던 한일 군사 관련된 출동된 그쪽의 그 훈련 선박부터 시작해서 우리 군과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선박을 통해서 이걸 구조했다라는 식의 어떤 위아더 월드 화합 모드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기획돼 있었다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유로 뭐냐면 사고가 나자마자 해경의 사건들 터질 듯 말 듯한 이명박과 박근혜의 터지면 온 국민이 경악할 만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직전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다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완전히 이슈를 빨아가 버리는 아기 돌잔치, 결혼식 답례품, 단체 기념품 등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맞춤 가능하다는 갤러리 기프트. 새날의 많은 애청자들이 이곳에서 단체 선물을 제작하였고 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감동했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대를 실천하시는 애청자님들과 욕 대신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ww.gallerygift.co.kr 1666-5404 이번에 위시플렉스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미국인이 떠나는 대한민국 여행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잭슨이라고 불리는 20대 미국 청년은 한국에 온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에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오토바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서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더 많은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서 영상 장비 구입을 위한 후원을 진행 중입니다. 호기심 많은 20대의 외국 청년의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위시플렉스에서 아이쇼핑을 즐기면 후원이 됩니다. 그리고 갖고 싶은 상품을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위시플렉스를 검색하시거나 위시플렉스.net으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숫자를 듣게 됩니다. 특히 술을 먹은 후 반사적으로 이 숫자가 떠오를 것입니다.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대리운전은 C800의 쌍606 아주 그냥 번호가 입에 착착 붙는다. 1800-6606 잊어버릴 수가 없네 번호를.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 근데요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 김기춘이었거든요. 그렇죠. 김기춘이 국회를 나와서 했단 말이 저는 굉장히 아직도 찜찜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 말이에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박근혜 씨가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뭘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김기춘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알리바이용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당시에는 김기춘이 그 사퇴설 같은 게 막 돌면서 약간 따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기춘이 그냥 확 뱉어버렸다라고 우리 방송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김기춘이라고 하는 그 권력에 민감한 인물의 속성상 대통령한테 누가 갈 짓은 안 한다는 전제 하에 보면은 일종의 박근혜를 위한 알리바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렇지.
청와대에서 공개한 것, 조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한 자료에 보면은 당일날 보고 현황 같은데 보면 거기에 대면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서면 보고 또는 유선 보고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흘린 것, 김기춘도 의도적으로 실수한 것처럼 말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박근혜 씨가 갖고 있는 어떤 행적을 덮어야만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그 당시에 청와대에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정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한다면 이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지. 헬기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다 엎어져 버린 거예요. 시대기를 놓쳐서 다시 돌아오는 상황도 설정할 수 그러니까 있는.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하, 요게 이제 시간 맞춰서 가면은 뭐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뭐 11시나 그때쯤 되면 되겠구나. 그때 감을 따러 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다 떨어져 버렸고 다 터져 버렸다라고 하면 에헤이 지금 가도 그림이 안 나올세라고 하고 빠꾸를 했을 수도 있겠다. 또는 모처에 숨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저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을 하자면 이게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만 8시 10분경에 보고를 받고 최대한 빨리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쇼타임에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10시 반 전후로 해서 쇼타임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렇지. 테이블이 세팅이 안 된 거야. 그래서 테이블을 세팅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배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 지역이 군함이나 일반적인 배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위치가 안 좋은 거야. 너무 얕아가지고. 기본적으로 배가 있는 위치가 너무 얕았다고. 침몰이 돼 있는 위치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팅이 안 돼. 큰 테이블 하나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큰 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헬기가 주저앉을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와중에 해경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지금도 안 밝혀지고 있는 맹골수도 깊은 수심으로 끌고 갔느냐 안 갔느냐의 의심이 있는데 만일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너무 얕은 데에서 좌초해버린 세월호를 많은 배들이 접근할 수 있는 깊은 수심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었다라는 가능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헬기가 안착할 수 있는 큰 배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수백 척의 배들과 항공기들이 모여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본격적인 구조 시간을 11시 내지 12시 정도 내지에 맞춰놓고 있었거나 애초에 이 작전의 시각이 오보가 터지기 시작한 10시 45분에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세팅이 늦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굉장히 많은 대기가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배가 뒤집어지고 난 이후에는 야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거의 지금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됐는데 구한다고 하더라도 인명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날 상황인 것 같은데 라고 밝혀지니까 야 이게 인명 손실이 났는데 예를 들어 대통령이 현장에 있었는데 이거밖에 못 구했냐는 비난의 화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야 여기서 이쯤 되면 그냥 접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 사람을 소리 소문 안 내게 황궁을 시키는데 7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안 구했냐는 부분은 그 안에 있는 생존자들의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 안에서 누군가가 구해져 나왔을 때 걔들이 혹시나 걔네들이 조작 과정에서 있을 수 있었던 많은 상황과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조작이 밝혀질까봐를 두려웠기 때문에 차라리 다 묻어버리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쇼로 시작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화려한 구조쇼가 되는 게 아니라 참사쇼가 되고 난 이유가 되다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조작을 해서 이 사고를 일으키는데 억지가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누군가 증언할 사람을 구해낸다고 하는 자체가 겁이 났던 거지. 그 사람들이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 죽여버리자. 묻어버리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약간 거기다가 반대 의견 던져봐요. 저도 지금 반대. 뭐가 있냐면은 세월호의 승무원들 있잖아요. 그중에 핵심 인사들은 미리 옷을 갈아입고 대기할 정도로 그렇지. 자기들을 구하러 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렇지. 이것은 뭐냐면은 배를 억지로 폭발을 시켜버리지 않는 한 서서히 침몰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선원들입니다. 그렇죠. 경험들이 있고 바다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냥 그런 식으로 몰살시켰다가는 살아나온 사람들이 입이 더 무서울 수 있어서 얘들만큼은 구해주고 뭔가 딜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준석 같은 사람을 데리고
해경이 재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나는 그렇게 보는 측면이 그래서 있다는 재운 거지.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교감의 자살까지 다 연결이 된 건데 아까 찌라시님 얘기에 뭐냐면 6,000톤급 배가 해저 산맥을 지나가도 배가 닿지 않아. 안 닿으니까 수십 메타지 닷을 내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군함이 들어와도 그냥 들어가는 자리라고. 우리가 눈에 볼 때 해저 터널을 이렇게 높게 해서 가식적으로 만든 거지. 실제로는 이게 30-40m 밑에 해저 산맥이 있단 말이야. 거기 수심이 24m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아니 그런데 수십 미터가 있어요. 그런데 배가 아니, 잠기는 높이가 아니 잠깐만 6-7m밖에 여유가 없는데. 아니 배가 쓰러지고 맹골수도로 이게 뭐라 그래 표류를 했어 깊은 바다로. 그러니까 이미 배가 작전을 펴고자 하는 바다는 해저 산맥에서 떨어진 곳이란 말이야. 안쪽 맹골수도 쪽으로. 그러니까 충분하게 배가 거란 말이에요. 배가 좌초된 말이야. 위치는 거의 24m 수준의 배기 때문에 그 높이였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가라앉았으면 배는 모래톱에 걸려요. 그 표류된 상태로만 해갖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구조 쇼가 모양이 안 나오니까 깊은 바다로 끌고 나간 거야. 안 그러면 자연 구조가 돼버리는 상태였다니까. 그런 의혹 제기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 그 남들이 보기엔 그 화면상으로만 보면 일부러 침몰을 시키려고 하는 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깊은 바다로 끌고 나가는 배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실제 좌초 지점은 매우 수심이 높은 현재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군함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었단 말이죠. 더더욱이 또 쇼를 보이려고 했으면 아까 찌라시님 말대로 한다면 차라리 바위에 좌초하게 반은 잠기고 반은 떠 있으면 오히려 더 영웅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물음표를 아까 이해 못했다는 건 뭐냐면 구조 쇼를 그 해저 산맥에서 오히려 걸쳐놓고 하기에도 더 좋다란 말이에요. 거기서 모양새가 난다고. 그런데 제 경험은 뭐냐면 제 주장은 구조쇼가 아닐 수 있다라는